그리고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주식이자 발산입니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7월 26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 사경주입니다. 연마 3번 독주는 앞으로 발주가 좀 고정이 된다면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상태 나쁘지 않고요. 축막감을 실용한 모닝 태양입니다. 상대는 더욱 약해졌고요. 지금은 상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2번, 쪽에서 3번. 역전합니다. 2번, 11번, 그 뒤 5번이었습니다. 베스트로파크 부산 경남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오경주입니다. 한번 비룡의 후에 이번엔 단독 선행이죠. 선행을 간다면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설마 성산파워도 순발력이 있죠. 버텨만 내준다면은 3번을 놓고 5번과 8번을. 성산파워 선두입니다. 8번, 3번, 9번 세 마리 앞서면서 칠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충격입니다. 아마 갤러컬린이 발주 고착을 하면서 악습을 보였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것이 전혀 그런 감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4번을 놓고 8번, 9번. 9번, 4번, 4번, 9번 9번, 4번 그 뒤에 2번 황표마. 휴장이죠. 난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예전에 휴장을 한 주 줬죠. 그래서 전체가 다 쉬는. 그때 뭐 부산도 안 할 때고. 그러니까 뭐 한 주 정도는 쉬면서 충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훨 낫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려막기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시작이죠. 제주경마가 휴장을 합니다. 다음 주는 서울, 그 다음 주는 부산경마가 휴장을 하고요. 이게 좋다고 볼 수만은 없죠. 뭐 부산이나 제주나 서울이 마필 수급이 서울을 제외한 부산과 제주가 원활하게 다 되고 있다 그러면 경주의 질이 높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마필 수급이 원활하진 않죠. 그래서 휴장기만 되면은 막 7마리, 8마리가 편성하게 된 게 막 주장창 경주가 펼쳐지면서 박진감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막 중간에 졸아 사람들이 옆에서 쉬지도 못하고 우리는 또 내가 멋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하늘에 걸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말 경마가 생각보다 재미없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은 그나마 나아. 워낙에 마필들이 있으니까, 마필 자원들이 되니까는 뭐 한다고 하지만 부산이나 제주만 할 때 보면 정말 가관의 똥찌입니다. 또 그 와중에 터진다? 사람 미치고 팔짝 뛸려 그러시죠. 눈 가리고 아무 것처럼 깜깜이처럼 바둑이 있잖아요. 도박에. 바둑이처럼 모르고 치는 거야 그냥. 그러다 걸리면 한번 대박 터지는 거고. 그런 경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 분석할 것도 분석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겠지. 이번 주가 첫 휴장이에요. 제주경마의 휴장으로 인해서 부산경마가 금요일날 14개, 일요일날 5개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짜임새이긴 한데 아직도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슨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막 책 같은 거 막 봉투, 서류 봉투에 넣어갖고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그렇게 숨기면서 경마할 거면 뭐하러 하나. 그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경마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사회는. 예전에 경마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할 때는 막 공익 광고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경마가 얼마만큼 이렇게 즐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나 당당하게 경마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직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나 경마장 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거면 경마 때려 치세요 그냥. 아니,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데 뭘 제대로 하겠어.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200, 300 벌어. 근데 경마장 가서 매주 200, 300씩 주고 그럼 경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데 무슨 경마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복권 같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컨트롤하면서 타는 거기 때문에
뭐 게소스가 있고 가고 안 가고 뭐 정보가 있고 뭐 지금의 상태가 어떻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가지고 경마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알면서도 당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더 당할 수 있죠. 그리고 알아도 당하고 몰라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야. 된다고 확신을 했지만 안 되는 게 경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장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인생을 건다? 쉽지 않죠. 프로 갬블러들의 이 텔레비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 텔레비를 보면 프로 갬블러 게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 자신이 절대 이긴 카드라고 하더라도 꺾을 줄 알죠. 그러니까 프로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즐기지 못하고 경마장에 가서 매번 괴로울 거면 뭐하러 경마합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부주에 맞게 살면 됩니다. 내가 남들처럼 소고기 못 먹지만 고기는 돼지고기는 좋은 거 먹을 수 있어.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돼. 내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오버해서 네가 먹어? 그럼 나도 먹어. 네가 차가 좋은 차야? 나도 좋은 차 사.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인생은. 편하게 살지. 얘기가 3.5로 뭐 흘러가고 있는데 뭐 하나 제 방송 그러니까 어쨌든 휴장기이니까는 배당이 더 좋을 거야. 뭐 휴장기니까는 터질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금요일 경마에 14개 경주가 짜여지면 보통은 말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7마리, 8마리. 많지가 않았죠, 지금까지. 근데 이번 주에 제주가 휴장을 하면서 14개의 경주가 거의 다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드문 일인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서울이 휴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 경마로만 펼쳐지죠. 일요일 날은 올 부산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주하고 섞여서 하는데 뭐 8개나 7개 하겠죠, 부산이. 어쨌든 부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마필들을 다음 주에도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짱구야? 오늘 이번 주 아니면 죽어? 모든 마필들을 오늘 다 쏟아부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마필 자원이 많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교 며칠 안 한 마필. 조교일수록 4일만 채우면 되니까 조교 며칠 안 하고 나오는 마필. 2주 만에 나오는 마필. 자다가 그냥 뭐가 끌려가고 나오는 마필. 왜 없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됐겠냐고. 내가 이 한 경주에서 상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정말 각오를 하고 나오는 마필보다 그냥 뭐 경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야. 왜 없겠어 이런 게? 그러니까 경주의 질은 떨어지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근데 경마 팬들의 호주머니는 다 털어가는 거죠. 어차피 말 8마리 나오든 10마리 나오든 경마 팬들은 배팅해. 뭐 이런 건가? 삶의 질을 높여야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날 무한리필 먹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맨날 무한리필 먹었어. 그 무한리필집 가면 뭐 고기도 맘대로 먹고. 근데 어느 순간에 숙성된 고기를 먹기 시작해 내가. 근데 내가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난 무한리필 안 먹어 지금. 내 삶의 질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것보다 조금은 더 질적으로 괜찮은 걸 먹고 싶어.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사람들의 수준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좀 더 행복 지수가 높아. 근데 지금 경마장은 휴장기를 빌미로 해서 양으로 때려붙는 겁니다. 너희들은 와서 내가 14경주 15경주 만들어 줄게. 말 7마리, 8마리 뛰든 간에 니네 와서 배팅해. 뭐 이거 아닌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마 팬들은 더욱더 조심하고 충분히 즐기십시오. 충분히 내가 이번 주 서울이 휴장하니까 나 서울 경마 없으면 안 할래. 그럼 놀러 가요.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고 편하게 쉬십시오 집에서. 뭐 이번 주 경마 내가 한 주 안 한다고 해서 경마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열립니다. 내 몇 주 깎아먹는 소리인가 이게?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좀 삶의 질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날이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괴롭긴 하지만 뭐 그건 개개인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선택이 다 옳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쓸데없는 얘기 했으니까 휴장기 때는 더더욱 조심하시고요.
제가 내일도 아마 취재에 들어갈 거예요. 취재 들어가서 뭐 서울 강만만 15개 경주가 토요일 날 펼쳐지니까 취재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말이 나오면 서울도 솔직히 허덕허덕 거려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면. 다음 주 휴장이니까는 주기 맞추려고 억지로 나오는 마필도 있을 것이고 왜 없겠습니까? 잘 취재해갖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뭐 내일 일이고 오늘 1일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통장 문자는 뭐 아시다시피 에이스 경마에 나와 있는 새마을공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 하루에는 뭐 2만 원이지만 3일을 신청하시면 4만 원, 이틀치 가격밖에 안 받아요. 또 이틀 하시면 3만 원 조금씩 깎아드리니까 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3일치를 다 입금하시든가 이틀치를 하시든가 조금씩이라도 아끼셔서 뭐 커피 한 잔을 드시든 밥 한 끼를 사드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60-300-7766은 핸드폰 결제예요. 너무 핸드폰 결제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돈을 안 내. 아 정말 너무들 하신다 진짜. 어쨌든 간에 내가 카드가 없어요. 네. 제가 뭐 이건 제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신용카드가 한 장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삶이 좀 나아요. 내가 신용카드 5장, 6장 있을 때 개판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네. 사고 싶은 거 다 긁고 뭐 그냥 여기서 돈 떼겨 쓰고 한번 해봐요. 네. 괜찮아요. 그것도. 네. 여러분들도 제가 꼭 060 문자로 돈 버는 건 똑같지만 여러분들도 돈이 있는 만큼만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핸드폰 결제라든가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월말에 요금 나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윤택한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의 승부처는 469, 11, 열세. 469, 11, 열세. 11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아, 간만에 제주 하나 이거 사겠다. 아, 난 제주가 좀, 제주도에 폭탄이 터져갖고 금화장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난 제주 잘 맞죠. 참 아이러니하죠. 네. 중요한 건 부산이니까 이번 주 부산 시작해봐야죠.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약간은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죠. 안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범호 태교 느립니다. 계속 둔하죠 말이에요. 뭔가가 더 나아질 것 같으면서도 걸음이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조금씩 나아져요. 그러니까 둔한 것에 대해서 순발력이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만만한 편성을 만나면은 더 뛴 것처럼 이 말이 걔는 계속 똑같이 뛰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데 상대가 약해지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막 변했다 막 좋아졌다 개난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편성은 약해요. 네,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대교가 올라와도 할 말은 없지만 마필이 뭐 굉장히 막 걸음이 신장해서 이런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늦취입을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해피어게인은 지난번에 오랜만에 출전을 했어요. 지난 5월 18일에 재관을 볼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좋다. 네. 이게 토마스 마방에서 민장기 마방을 이적을 했었고요. 주로가 좀 그때 물에 고여 있었는데 고여있는 물을 보고 놀래더라고요, 말이. 그러면서 주춤했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겁이 많은 마필들은 뭐, 전간판 그림자 보고도 놀래갖고 막 경기하고 그래요. 뛰다가. 근데 얘가 약간 좀 겁이 많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다시 밀자 탄력을 보였었는데, 그 덕분에 아마 6월 21일 날, 아마 인기마로 부상을 했습니다. 마방도 옮겼고, 의외로 탄력도 괜찮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필이 보여준 걸음은 쓰레기죠. 예. 선행까지 추구하면서, 주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너 돌아서자마자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걸어가죠. 당시에는 체중이 한 34kg. 그러니까 원래 쉬었던 거보단 많이 쪘었고요. 아마 체중이 좀 빠져나오겠죠 이제. 지금 519kg 체중인데 500kg 이하로까지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조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겁이 좀 많은 마필이다 보니까 경주를 주행검사와 실전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압박을 하는 마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말이 못 뛴 걸 수도 있어서 나아지겠죠. 예, 앞으로 조금씩 다듬어지면 나아질 것 같고 조교 때의 모습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뭐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무시할 수 없는데 뛴 걸음은 너무 쓰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이걸 확신을 줄 수는 없잖아. 그냥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얘가 중간에 뛰다가 겁이 날지 아니면 가다 똥을 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조교 때는 괜찮다고. 이거 갖다가 뭐시 내가 이거 왕대가리예요, 쌍대가리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난 몰라 근데.
근데 선행을 주도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체중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6번가 최광민호도 마찬가지예요. 순발력은 없지 않은데 이게 기대죠, 안으로. 이게 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놀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채찍 때문에, 아니면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기대했어요. 선입권 전개하고 나서 코너 돌면서 약간 처지죠. 다시 한번 끝걸음을, 늦바통 걸리듯이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줘서, 뭔가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지난번 뛴 걸 보면. 하지만, 그 전 경주도 그렇고, 그 전에 선행 가서 퍼진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경주도 그렇고, 마필은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필이 가지고 있는 제갈에 대한 물림이라든가 힘을 한 번에 쏟아드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기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순간에 이런 마필들은 좀 걸음이 터지죠. 이번 경주가 그런 경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상태는 많이 나아졌어요. 공항 파격천은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하면서 역시나 무뎌져요. 뭐 걸음 자체가 무뎌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이 편하다면 모를까 좀 불안하다 했는데, 기수가 임성식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임성식 기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기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수발로 본다면 무시 못하는데, 문제는 해피어게인이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파격천이 이전에 따라가서의 경주력이 베스트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10번만 명공주는 1년을 쉬었죠. 1년을 쉬고 나와서 질병을 막 뒤져보면 파행이 있어요. 당연히 작년 7월 달에. 근데 파행이 한 3일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이 두각을 나타내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마방에서만 알겠죠. 마방에 뭐 저도 알아보겠지만, 뭔가 마방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1년 동안 쉬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말을 1년 동안 놀리지는 않습니다. 꼬작 파행 3일 있다고 해서 말을 1년 동안 쉬어? 그 돈이 얼마인데, 관리비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조교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재료연금 때는 아무 문제 없고. 1년 가까이 놀았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긴 하겠는데, 이걸 뭐 속사정을 모르니. 그럼 과부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과부마음 누가 한다 그랬지? 아씨, 까먹었다, 그거 농담. 과부마음 호라비가 한다 그랬나? 아이씨. 나는 호라비는 아닌가 봐. 얘 마음을 모르겠어. 마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직은 뭐라 평가를 못 하겠네. 현장에 가서 좀 더 알아볼 때 있으면. 컨디션도 본 다음에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쉰말을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부당형 마일 경우는 그래서 6공화 최광민호를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번, 4번, 9번, 10번. 6번 놓고 2번, 4번, 9번, 10번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현장에 가서 컨디션 본 후에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이경주 넘어갑니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방송이 있나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방송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말에 대한 습성을 다 얘기해줘. 네. 그러니까 내가 매출이 안 뜨는 거야. 다 까발리니까. 이렇게 숨겨야 되는데. 좋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요거는 칼가 났는데, 제가 방송 현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내 방송이 시간이 긴 거야. 병신같이. 좀 줄여봐야지. 나도 좀 약아져야 돼. 좀 약아지려고요. 자, 부상만 이경주는요,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약아지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나도 더럽게 못 맞춰.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방송 보면서. 저 개새끼는 뭐, 설명은 더럽게 잘하는데, 맞추는 건 좆도 없어.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야, 아마. 하긴 요즘 내가 그렇게 맞추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짜증나네. 좀 집중해봐야죠. 내가 아마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갖고, 탄수화물을 안 먹은 지 한 1년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소량만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집중력이 떨어졌나? 이번 주에 경마단 나갈 때는 밥 좀 먹고 나갈게요. 쌀밥을 그냥 막 퍼먹고 나갈 테니까, 기대 한번 해주시죠.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것도 애매해요, 이경주.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축구맛감이 없죠. 당연히 현장에서 관람해 수 있는 오마 액톰 스텔스. 지난 6월 8일날 제주 검사를 볼 때 보면 12월 달에 거세를 했어요. 장기 유향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행검사 모습에서는 선행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말이 잘 뛰어요. 근데 지난번에 따라가는 안전기를 해버리니까 앞이 안 뛰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게 조금 더 이 마피에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앞에를 완벽하게 간다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뭐, 3호 투투웨이라든가, 1모 초동대장, 뭐, 2모 용호, 이게 다 5번의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조교사가 능력이 있어갖고, 야, 이번에 내가 선행 갈게도 한번 봐줘.
뭐 이러면 사는 갈 수 있지. 아니 뭐 할 수 있잖아. 충분히 지들끼리. 그러잖아. 야, 나 한번 상금 좀 벌자. 뭐 취대. 얘기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예. 전 예전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내가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액톤 스텔스가 1번, 2번, 4번을 모두 다 제끼고 지가 선행을 편하게 간다 그러면 이건 야로가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절대 그럴 수 없죠. 얘는 따라가야 돼, 무조건. 이 경주를 분석을 해보면, 전개적으로. 아니면 뭐 지들끼리 뭐 짜움이 됐겠든가. 그러니까 액톤 스텔스는 팔리긴 하는데 뭔가 찝찝해요. 네. 믿음이 안 가. 선행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1000m로 거리를 줄여서 선행거리에 따라가야 된다? 확신이 안 쓰지. 놓기는 좀 그렇고. 일본 초동대장이 그나마 좀 낫죠. 뭐 선행도 되고 따라가는 게 되는데, 지난번에 1000m에서 이렇게 졸전을 치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주 후 검사를 보면, 경주 후에 검사를 다 해요. 좀 이상이 있으면. 이게 왜 납다리 저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주 후에 검사해보니까 다리가 아프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사실 이마필이 그 전에 경주력을 봐도 이 선행을 가거나 선행권에 따라갔을 때 이 지구력이 없습니다. 원체 지구력이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추구할 여지는 높지만은 버티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근데 11마리 마필이 뛰지만은 말들이 능력들이 좋은 마필이 없으니까 KT 여건이 좋아서 선행을 1순 한다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반신반의한. 이번 용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KT 타입이 상당히 빠른데 뭐 빠른 마필들 계속 만나면서 따라가게 됐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 뭐 좋은 건 아니고. 사마 투투웨이도 뭐 지그재그로 뛰는데 얘도 지구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뚝심 있는 마필 한 마리만 나오면 그 마필이 먹을 여지가 분명히 높아요. 뭐 당연히 주로도 봐야겠죠. 뭐 주로가 너무 가볍다든가 하면은 선행마들이 선정할 수 있는 1000m니까. 투투웨이도 전개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데 워낙에 1300에서 바닥을 걷던 마필이 돼서 1000m가 좀 더 나아요. 하지만 뷰티풀 코리아도 능력은 없죠, 사실. 전개가 좋은 거지. 외곽으로 밀려있긴 하지만 전개적으로는 유리한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 임업경주가 굉장히 눈에는 보여.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결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주가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3번 투투웨이가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아도 할 말 없고, 1번이 선행받고 한 바퀴 없었고, 뭐 1번, 2번, 4번, 5번, 8번이 팔리는데 그 안에서 확실한 축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니까 니들이 이건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3번마 스페라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정말 상바닥이죠, 지난번에. 아주 꼴찌 중에 상꼴찌를 했는데 1000m에서 의외로 호흡이 되는 마필이고 또 따라가다가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승훈이가 타면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다부지게 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 경주는 무리하지 마시고 1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14개 경주 하는데 너무 초반에 힘을 쏟고 있다. 좀 짧게 갈게요. 경주가 기니까. 그래서 상경주는 신마드 경주죠. 상금도 많이 주는 경주인데 일단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이 괜찮아요. 사마 에코선은 뭐 주행검사에도 워낙에 체형이 작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420km대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1000m에서나 가능하지. 거기가 늘면 늘수록 애매할 거야 라고 했는데 편성 약체 만나서 한 발 쓰면서 견뎌내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6번 원더페플리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안쪽이었었고 코너도라 부상하니까는 의외로 버티고 있고. 근데 이 늦추위평들이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얘가 조금은 좀 무뎌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시에 같은 걸 다쳤던 7번 톱파이어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나. 그래서 이번에는 원더볼 피스보다는 톱파이어가 충만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곽이었었죠, 지난번에. 너무 외곽이다 보니까는 선두권에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어요. 근데 이번에 좀 안쪽으로 들어왔고, 뭐 아주 좋은 안쪽으로 아니지만 7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중후밀권을 밀리긴 하더라도 좀 더 서둘러서 경주를 임하면 지난번에 그 늦발동에 걸리는 탄력을 보면 상당히 날카로웠었거든요. 이번에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실제로 치렀던 4번, 6번, 7번이 뭐 박스권으로 팔리는데 그 중에서는 7번 톱파이어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3번마 스타오름은 주행할 때 상당한 여유를 보였습니다. 게이트 이탈도 느리지 않고 채찍발을 상당히 잘 받는 모습을 보여서 게이트가 안쪽이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늘이 좀 기회인 만큼 상금 많이 벌고 싶겠죠. 뭐 안 될 건 없고요. 알파킹이 데뷔전에서 늦추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혼자 나중에 한 발에 하면 이마필도 관심은 있습니다. 이 구마 어플리티 형이 1분 5초 8로 주행검사 모습 보면 정말 별거 없는데 좀 주행검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발주한 이후에 좀 말이 들려요. 그래서 최후위권의 경주를 펼치고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늦발하니까 마신차가 굉장히 많이 벌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줄일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주행검사를 합격할 거 아닙니까? 1분 6초 안에 들어와서. 그러고서는 직선에서 부랴부랴 채찍대니까 정말 놀라운 탄력을 선보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마필이 워낙에 둔해서 안 뛰려고 해서 그렇게 탔다든가 안 뛰려고 했었어도 채찍은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합격할 줄 알고 그냥 대충 타. 그래서 합격할 거야. 이렇게 타다가 얼레벌레 타다 너무 마신차 많이 벌어지니까 채찍을 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마필은 1200m, 지금 1200m인데 의외로 싹수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꼴찌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발주 연습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발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끝걸음이 날라온다면 삼복승식에도 상당히 재밌는 막건이니까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시몬 해피피버는 6월 15일 날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6월 중순쯤에 골마겜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대 모습은 완벽하지 않은데 의외로 마필이 이렇게 다른 마필을 잡아내면 더 뛰려는 경향을 보여서 이런 습성이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성적을 빠르게 하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무시할 수 없겠고. 인기권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충막감은 7번과 톱파이어고요. 뭐 3번, 4번, 6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5번, 9번, 7번 이런 나피들은 뭐 오늘만 뛰고 안 뛰는 거 아니니까 삼복승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난 배당을 좋아해 이런 나피들 한번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대는 7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7번을 놓고 3번, 4번, 6번 세 마리 나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과 4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한대원의 부산경마기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가 추천했는데, 뭐, 우연히 약간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번, 3번, 6번, 8번, 9번? 네 마리 앞에, 5마리 앞에.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면, 문제는 이거죠. 3번만 아모르 파티가 제가 지난번에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자꾸 중간에 밀리고 늦발동이 걸리는 스타일이니까 1600m가 결코 유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워낙에 상대마들이 쓰레기니 얘를 또 빼놓고 할 수는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딜레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당시에 압도적인 인기였던 이 3번 아모르 파티가 입상권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배당이 나왔죠. 근데 이 경주를 끝나고 나서 재결위원회 올라가서 이 기수나 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필이 전혀 문제는 없었는데 처음 적응하는 1600m가 추정하는 1600m가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마필이 실패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성장 중에 있고 비교적 단거리 이러한 경주에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얘가 전개로 잘못 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중간에 밀린 것도 아니고요. 워낙에 똥말들이다 보니까 이 선에서 차분하게 전개하다가 직선 구간에서 그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1300입니다. 본인이 가장 잘 뛰었던 경주거리에 나왔고요. 상대는 더더욱 약해졌죠. 근데 우리가 이번 4경주를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뭘 놓고 하겠습니까? 3번 아모르 파티를 놓고 하겠죠. 제가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주예요. 제가 왜 3번만 아모르 파티를 이번 경주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까드리는 거예요. 3번 아모르 파티가 입장권 진입 성공하면 여러분들 내 문자 하나씩은 신청해야 돼. 기본적으로. 뽀찌도 나한테 주고. 내가 무통장 문자 나와서 거기다 한 10만 원 넣든 100만 원 넣든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승부처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승부경주 좀 공개해 드린 거예요. 현장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저는 3번 아모르 파티가 이번 경주 입상권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전 이마피를 충분히 놓고 제가 공략
압축해드렸죠? 1번, 6번, 8번, 9번. 이 네 마리 안에서 주력 막건을 선정을 할 겁니다. 제 말이 믿음이 가시고 한대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면 이경주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만인 만큼 060-706-999 음성정보 나가고 있죠? 한대건의 음성정보에서 마지막 최종 마번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또 누가 합니까? 당일날 현장에서 산모 아무런 파티를 놓지 않고 다른 마피를 충만으로 놓고 공략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현장 내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부상만 5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사마 히든보이가 굉장히 많이 잡혔네요. 뭐 안되고 또 없죠. 1100m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1100m에서 못 뛰었죠 얘가. 1300m에서 입상을 하고 나니까 7월 5일날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얘가 못 뛰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당시에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였고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안쪽에 쳐박아놓고 운행을 하니까는 막필이 모래 맞고 잘 제대로 주행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임성치 기수가 막 재결 시에 똑같이 얘기를 했죠. 입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바깥쪽을 선택을 해서 마필이 바깥쪽에서는 상당히 근성을 보이는데 당일날 7월 5일날 경주에서는 내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너무 마필에 둘러싸여 버리니까 안쪽을 주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걸음이 좀 덜 나온 것 같다. 이러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교를 보든 복귀를 하든 말 탄 사람보다 더 많이 할까? 그잖아. 그러니까 임성시 기수의 진술만 빌자면 이 마필은 원하는 대로 진로 선택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뭐 임성시리가 짱구도 아니고 경주가 뭐 정말 개 역같이 풀려갖고 다시 한번 안쪽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 밖으로. 그러면은 삽질할 수 있지. 하지만 임성실이가 병신이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나오려고 많이 애를 쓰겠죠. 이런 걸 알고 보면 재밌다고 엄마가. 뭐 이게 돼요 안 돼요? 정말 오늘하고 안 할 거야? 히든보이를 볼 때마다 기억날 거 아니야. 대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대건이가 이렇게 해야 얘기했단 말인데. 그럼 이제 조건을 따져보겠지 여러분들이. 그랬던 사연이 있어요. 3번 메이저 펀치가 좀 더 낫지 않나 봐요. 이게 결정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꾸준하게 제거하면 뜁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에요. 3번의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경주를 보여줄 수 있고 1번 그랜드 질주는 능력 부진을 당하고 재주행 검사를 받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놀라운 순발력과 지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압도적인 인기를 끌죠. 말이 변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능력 부진 당했단 말이 재정검사 보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히긴 코가 막힌다. 씨발 꼴찌였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주행검사 때에는 아무런 방해 없고 선행도 쉽게 나갔었는데 실전에 나가니까는 선행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많이 나가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경주를 못 풀죠. 그리고 따라가 봤어. 이건 아닌 거야. 난 못 뛰겠는 거야. 도저히. 무조건 선행을 갔던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을 가는 게 얘한테 선한 거예요. 예전에 선행권에 따라갔을 때도 결정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1번 게이트예요. 어찌됐든 간에 정돌철 기수를 개선시켰다는 것은 정돌철 기수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기수 승부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선행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돌철 기수가 뭔가 승부가 걸리면 선행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취미가 잘 타요. 뭐 발주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닌데 빠른 말이 뭐 있어 이번 경주에. 없지.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악착같이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이번까지는 선행이라는 변수를 한번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엄마 와일드가이는 계속 연속적인 3착인데 뭐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름이지 뭐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편성으로는 도전력이 있고요. 이거 파이널 윈드도 선행에 올인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마필은 뭐라 그럴까요? 선행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 이탈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찝찝해요. 7번 페르디도 로켓이 좋죠. 이게 모마 쪽이 페르디도 포모로 그냥 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순발력은 없어요. 굉장히 뭐 스프린터식의 페르디도 포모로기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그렇진 않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름만 같지 뭐 혈통이 다른가 내가 잘 기억은 안 난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좀 헷갈리는데 이름만 비슷하지 마주가 같았었나. 어쨌든 최근 경주의 모습 보면 걸음은 늘어났어요. 혹시 뭐 그 중에 최근 그런 걸음도 늘어났고 선행권에 따라가는 정도가 되는 만큼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마피들은 크게 눈에 안 들어요. 7번만 명가대로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도 애매하고 똥말 경주예요. 그래서
1번 그랜드 질주가 현장 상태가 미쳐 있다면 1번을 놓고 한번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건 3번이나 4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번 메이저 펀치 요만표를 충만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3번 히든보이는 제가 270만원도 말씀드렸어요. 왜 못 뛰었는지, 왜 이마필이 이렇게 뛰었는지를 알고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뛰는지. 3번 메이저 펀치. 다음은 히든보이 관심 가지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번 6경주 넘어갑니다. 한자는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앞에 주장했고요. 문제하죠. 일본 후세지만. 제가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릴 때도 방송에서부터 그랬어요. 내가 이거 놓고 승부하지는 않겠다. 왜? 늦추입이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다 말 여지가 상당히 높다. 똑같죠? 예, 올라옵니다. 뭔가 날라옵니다. 후세제왕이야. 못 잡아. 당일 주로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죠. 얘는. 주로가 좀 무겁다면 좀 더 유리할 것이고 주로가 너무 가볍다고 한다면 얘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승훈이라는 기수가 후세제왕을 어떻게 탈까요? 1번 게이트야.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결코 바닥에 누워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든 후세저항이 늑발을 하든 지랄 연병을 하든 1번 게이트에서 서승훈 기수는 정말 못 빠지게 밀 겁니다. 결코 경주 전개를 깡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깡바닥에서 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든 선두권을 가담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뭐 BTO 6번 이터널 트런이 선행이죠. 6번 이터널 트런 같은 경우는 선행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험과 TGB가 외화를 빌렸는데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얘 말고도 많아요. 3번 오프 세서미, 3 배터리 케이프 이렇게 늦추입을 하는 마필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안에서 이 후세제왕이라는 마필을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지난번처럼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략을 할 것이냐. 결정 났죠. 한대고는 이미 결정이 났지만 내 말을 못하는 거야. 내 승부경주니까. 내가 1경주 오픈해줬잖아. 자, 이번 6경주는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 한번 시원하게 한번 메인 승부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산경마 6경주는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서 주시했고요. 일단 충분히 있어. 이건 뭐 그냥 어려운 경주는 아니야. 후차기 문제지. 바로 10번만 해피어 거리에요. 뭐 아주 대단했다. 이거 명마다. 난리가 났다. 얘는 그냥 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깜짝 놀랐죠. 주행검사 개판으로 받고. 안 빨랐어, 주행검사 때도. 엿먹어라 이거지. 주행검사 때 발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어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전에서는 엄청난 순발력을 보이면서 경주를 주도했고요. 편성이 약하니까 그대로 버텼어요. 목 차놨는데 걸으면 좀 무뎌지더라고. 근데 그때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나 느린 마필 투성이야. 빠른 말이 없어. 그나마 3번 울산 장군이 빠른데 빠른 거보다는 선이 까겠지. 뭐 해피어거는 선행에 올인을 할 것이고 앞에 갈 뛰니까 뭐 오겠죠. 뭐 이번 편성 1000m인데 뭐 빠른 말도 없고 똥말인데 뭐 해피어거는 뭐 유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3번 울산 장군은 나아진 건 맞아요. 지금 계속 배당판에 바람이 불고 팔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졌으니까 계속 팔리는 거예요. 네, 결정력이 없어서 항상 인기 1위로 팔리고 제가 빼먹자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못 빼먹겠어요. 상대가 워낙에 없었어. 이번 본인나라는 축농증이 있죠. 4월 20일에 경주 이후에 5월 달에 축농증이 있어서 제가 당일날 인기로 팔릴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코가 막혀서 호흡이 안 됐단 마필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 어? 아니, 무산소 활동을 할 때 코로만 숨 쉬고 하는데 그것도 죽어. 코 막혀갖고 입 벌리고 가야 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졸전이었죠. 뭐 시간이 그만큼 흘렀고 이제는 뭐 나아졌죠. 호흡소리도 많이 매끄러졌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버 펩시 컬러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이거는 뭐 전형적인 선행형에 가까운데 지난번에 1000m에 1분 3초 때 뛸 때 이건 얘가 잘 뛰었다기보다 다른 마필들이 못 뛰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림인데 뭐 그렇게 버티면 또 할 말 없고 그나마 좀 선행을 강연 안 돼. 따라가다가 그냥 어부지를 버텨버리면 지부력은 없어 얘가. 맨날 걸어가. 버텨도 할 말은 없고 7번 리얼리워는 40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5번의 입상인데 정말 똥말처럼 뛰죠 많이. 근데 이렇게 선두권의 능력이
아주 일치월장하지 않으면 선두권이 따라가다 다 퍼져버리면 뭔가가 이렇게 한 마리가 차분차분 올라온다. 그런 마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리얼리어는 배당권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10번 놓고 하겠습니다. 배당 맞추신 분들은요. 2번, 4번, 7번, 11번 네마리 앞에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 본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조정했고요. 6번가 톱데이가 뭐 압도적이에요. 이렇게 많이 잡힐 줄 몰랐던데.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물론 이제 선행이 빠르니까 선행 가겠지. 또 뭐 안쪽에 빠른 말도 없으니까 뭐 선행 무난하겠지. 근데 만약에 상무 해피매직이 톱데이의 선행을 괴롭힌다면 톱데이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따라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반신반의지. 승급전에 거리 1300으로 늘렸고 선행도 아니고 따라간다? 그럼 톱데이가 완벽하게 입상할 수 있다, 우승할 수 있다?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머리에 맞아보지 않았는데.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톱데이는 데뷔전 때 선행을 갔고 선행을 가서 쫓아오든 말든 G페이스 때만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경마라는 게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죠. 선행을 원한다고 해서 다 선행하는 게 아니니까.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얼마만큼 특히나 사마 해피매직이 얼마만큼 괴롭힐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뭐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충막감은 7번 국민스타나 9번 우승소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스타는 원래 전형적인 추이평의 각질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경주에 선수권에 따라가는 정도도 되고 순발력 자체가 보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은 공평하다고 하나를 주니까 하나를 덜 줘요. 예전에 바닥 추입할 때는 추입력을 줬는데 이제 얘가 순발력이 좀 된다고 앞에 갖다 붙여놓으니까는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걸음 변화를 보여왔고 재걸음을 띄워줬다는 점에서는 주기는 약간 길어졌지만 5월 19일 이후에 그래도 충분감은 낮다는 생각이 들고 9번 우승소리도 마찬가지죠. 얘는 꾸준하게 걸음이 나와요.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결국은 그걸 뒤집는 그러니까 선두권만 무너지면 언제든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정계의 자유로움이 있는 마필이다. 무시할 수 없겠고요. 3번 대로의 꿈이 거세한 이후에 이 첫 경주를 뛰다 보니까는 얼레벌레 했는데 굉장히 적응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세한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는 걸 보면 마필도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여왕의 교환도 매번 그타는게 그냥 하긴데 매번 그타는긴 한데 꾸역꾸역 선유권에서 버티는 모습이 있으니까 버티면 이변이니까 배당도 하신 분들 관심 가져보십시오. 부산경마 8경주는요 6번 톱데이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하지만 한대거나 7번마 국민스타나 9번 우승스토리 이 두 마필이 충마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대건이가 어떠한 마필을 충마로 공략할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9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뭐 상승된 아피들도 괜찮아요. 뭐 울트라 파워라든가 10번 천년의 질주 두 마필의 말피 상태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놓고 할 바에는 이 경주 승부 경주를 하지 않았겠죠.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두 마필 상태가 원체 좋다고 한다면 제가 충마를 다시 변경을 해서 9번이나 10번 중에 놓겠는데 이번 경주를 딱 받아보자마자 한대거는 충마를 선정한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그 마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 정도밖에 못된 말이 아니야. 더 나아질 거야. 왜 그러지?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가졌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한대는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9번이나 10번 중에 충마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대건이가 노리고 계속 째왔던 마필. 이 마필은 이게 다가 아니라 한 번의 터짐으로 인해서 한결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을 골라놨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말하면. 제가 봤을 때. 말 좋습니다.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상마 10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아피드, 12마리 아피드 출전했고요. 일단 가장 주목해볼 마필은 바로 6번 장산도쿄예요. 1억이 넘는 고가에 도입이 됐고 이 모마 쪽이 뉴욕블루 그리고 또 부활의 완서 이런 1등급에 가 있는 명마들과 혈통이 같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에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지나 조교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안 좋다고 해서 좀 덜 잡힌 것은 있지만 뭐 경마라는 게 뭐 조교가 나쁘다고 해서 못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오는 마필 허다했고요.
편성으로 본다면 장산 파워가, 장산 도쿄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상당히 높고 해서 저는 버리고 싶은 마필이 아닙니다. 이마 자이언트 비츠는 또다시 인기 1위로 팔리고 있긴 하지만 마필이 원체 둔해졌죠. 이게 뭐 부담 중량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주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비츠가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역시나 불안한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번 영웅일기가 의외로 괜찮아요.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계속 발주에 샌드위치 되면서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번만큼은 그런 실수가 좀 없으면 좋겠고요. 3번 영웅일기 기본적인 근상면에서는 탄력을 갖추고 있다. 무시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7번 말리스타도 박태정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 곧잘 탔던 마필인데 다시 한번 박재 기수 소리 들어왔고요. 선입권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가 관건이고 8번 영광의 팩터는 좋죠. 근데 전개가 자유로운 것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결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건데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10번 선양천리도 항상 제 기록은 뜁니다. 이번 1200m가 일본 15초대라 14초대면은 충분히 우승이 가능한데 이마필이 지난번에 거의 바닥을 기었다고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워낙 인기를 끌었다가 졸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마필이 아직까지는 걸음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뭔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졌다면 체력에 대한 소진이 좀 덜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선양천리가 차라리 외곽에서 편하게 자신의 페이스대로만 간다면은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6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6번을 놓고 4번, 7번, 8번, 9번, 10번 4, 7, 8, 10번 이번 자이언트 비츠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마필은 아닙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고요. 한두 번은 검증해보고 싶고요.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니까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참고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상마 11경도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부산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더바가 메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 4경주입니다. 연마 3라운드 좀 앞으로 발주가 좀 고정이 된다면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상태 나쁘지 않고요. 충막감을 실용한 모닝 태양입니다. 상대는 더욱 약해졌고요. 지금은 상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2번, 3번. 서 역전합니다. 2번, 11번, 그 뒤 5번이었습니다. 메트로파크 부산 경남 5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5경주입니다. 한번 비룡의 후에 이번엔 단독 선행이죠. 선행을 간다면 쉽게 잡지 않을 겁니다. 설마 성산파워도 순발력이 있죠. 거쳐만 내준다면은 3번을 놓고 5번과 8번을 성산파워 선두입니다. 8번, 3번, 9번 세 마리 앞서면서 7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7경주입니다. 아마 갤러컬린이 발주 고착을 하면서 악수를 보였던 모습인데 이제는 그것이 전혀 그런 감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4번을 놓고 8번, 9번 9번, 4번, 4번, 9번 9번, 4번 두 개 2번 황표마 11마리 아피드 출전했고요. 2번마 체인지백, 5번마 대응시대, 6번 엄지척, 8번 넘버왔다, 9번 동방나래, 10번 닥터미미, 1번 파이널 프론트.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만 해도 7, 8마리가 되죠. 이러한 나피들이 모조리 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나피들 틈에서 막판 한 발을 더 쓰는 나피들이 우승을 쉽게 한다면 여러분 박수를 쳐주겠지만 경주 자체로만은 결코 쉬운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도 될 수 있고 저놈도 될 수 있고 얘가 선행인가? 아니 얘가 선행이었나? 얘는 발주가 느린데 여러분들은 이 마필이 굉장히 발주도 빠르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귀를 하면서 이 마필이 국산 5등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모든 경주를 다 복귀를 해놨을 때 잠재력 면에서는 이 마필이 가장 낫습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좀 멀어졌지만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가면서 그 마필을 과연 노릴 것이냐 안 노릴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11경주는요 결단코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공연을 하는 경주. 한대원 적중할 수 있도록 많은 기운을 주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대원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없어. 굉장히 밀폐된 스튜디오 아닌데 선풍기 하나를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등줄기에 땀이 막 타고 내려가. 좀 섹시한데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자, 부산경마 12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게 1번 미스팩터가 아마 당일날 인기일 것 같아요. 뭐 쌍승식은 몰라도 워낙 늑추입을 하는 마피다 보니까 쌍은 내가 온다고 자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막판 한 발을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3번 라운 파워라든가 3번 어메이티징은 어느 정도 한계치를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마필이 선입권을 가담을 해도 뚝심이 없고 또 창고 타도 막판 한 발이 없고 하지만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 지금 기존의 직터마라든가 8번 BK 갬블 종합필터 사트는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골라낸다면 8번마 BK 덤블이 그래도 선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거기서 거기고요. 자, 부상마 13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주전했고요.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마지막 메인 성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기에 물리면 어때? 할머니들이 침 발라가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나? 나 모기한테 금방 물렸네? 여기 모기들은 또 쎄. 인천 모기야, 거기 애들이. 인천도 아닌데. 굉장히 셉니다. 한번 물면은 띵띵 붙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상경마 시장경주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마필들 주차했는데 일단 6번 영광의 시크릿이 가장 나아 보이죠. 경남신문배 도전 이후에 좌우지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파행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가졌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기를 가진 마필들이 능력이 좀 딸리고 애매하게 찐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영광의 시크릿이 유연맹 기수 갖다 놓고 이거 선행을 안 나갈 만한 이유가 없죠. 악착같이 선행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음마 사키사키, 고모 그레이트로, 시우마 용구, 시우마 철비 이러한 마필들이 한대건이가 부상마 13경주에서 가져가는 메인 승부처의 막권인데 6번 영광의 시크릿에 붙여서 단방 막권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6번 영광의 시크릿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번 충막감이다. 라는 걸 공개해드리면서 한대건은 부상마 13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14경주 넘어갑니다. 알동안 앞에서 주장했고요. 골편제거 수술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가졌던 3번 히든스타가 지난번에는 마필이 발주기 요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말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번 히든스타는 능력으로는 분명히 갑이죠. 골편적으로 수술이라든가 질병을 앓지 않았다면 3번 히든스타가 당연히 갑일 것 같고요. 2번 아델스타는 매번 꾸준한 모습 올라오는 걸음은 있고 8번 퍼펙트 보스도 조기 때는 나는데 실전이 덜 뛰고요. 9번 오선 킹이지든가 실버 레드사이너는 좀 복병권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12번 모닝 코리아 최근에 수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경주를 못 푸니까는 그대로 바닥이에요. 자, 경주거리가 몇 메타입니까? 1400m죠.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직골리대로 타고 외곽을 넘게 타도 이미 1800m에서 호흡이 됐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장거리가 좀 더 나아요. 그리고 조금 더 느린 타이밍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번만큼은 견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부상마 14경주는요. 일단 어려운 와중에 3번 히든스타를 놓고 공략을 해보겠고요. 3번을 놓고 2번, 8번, 11번, 12번 3번 놓고 2번, 8번, 11, 12 이 마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한번 현장에서 나머지 마필들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용만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뭐만 자꾸 된다고 하니까 현장의 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